교수 학습 방법. 첫 번째 강의법은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답법은 질문의 구조화가 중간 정도일 때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질문의 구조화가 낮으면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여 학습이 일어나지 못하고, 질문의 구조화가 너무 높으면 어떤 것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너무 쉽게 알기 때문에 역시 학습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토익법은 학습자의 역할과 활동을 중요시하며 교사와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언어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의견을 교환하고 집단 내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교수 방법입니다. 교수 방법 중에 가장 민주적이라고 합니다. 장점으로는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협력하는 태도와 실천을 기를 수 있다. 스스로 사고하는 능력과 의사표현력을 길러준다. 민주적인 태도와 가치관을 육성시켜준다. 학습 동기와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다. 사회적 기능 및 태도를 형성시킬 수 있다 등이 있으며, 단점으로는 집단의 크기가 크면 원활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없다. 토의의 리더 또는 사회자가 미숙하면 토론이 이루어질 수 없다. 소수의 토론자에 의해 주도될 우려가 있다. 평가 불안이나 사회적 태만을 보일 수 있다고 하는데, 평가 불안이란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불안하여 말을 하지 않는 것이고, 사회적 태만이란 나 아니어도 누군가가 말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입 다물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토론 기법에는 사회자와 전문가가 반드시 존재하는 공식적 토론과 그렇지 않은 자유 토론형이 있는데, 이 둘을 구분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공식적 토론에는 단상 토론, 세미나, 배심 토론, 대담 토론이 있는데요. 단상 토론, 심포지움은 동일한 주제 혹은 상호 관련 있는 몇몇의 소주제를 중심으로 소수의 사람들이 공식 발표 형태로 각자의 전문적 지식과 의견을 토론하는 공식적 좌담 토론 형태를 말합니다. 장점으로는 짧은 시간에 특정 주제에 관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지식 정보를 전달할 수 있고, 간접 학습 효과를 통해 집단 학습력을 제고시킬 수 있으며, 하나의 특정 주제에 관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해석과 논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원래 단상 토론은 청중이 직접 토론에 참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학습자가 수동적이 되기 쉬웠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청중이 토론에 참여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으로 타인의 의견 수렴을 통한 자신의 발표 내용의 수정, 보완, 재검토의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세미나는 모든 참여자가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만 구성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장점으로 해당 분야에 관한 연구를 심화시킬 수 있고, 전문적 훈련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전 구성원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점으로는 일반 대중이 이해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또한 동일 분야가 아닌 다양한 전공 분야 구성원들은 세미나로 학습 효과를 얻기 어렵다고 합니다. 수학만 해도 전공이 수만 가지로 나뉘는데, 각각의 전공들을 연결하는 것은 세미나 형태로 토론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배심 토론은 100분 토론을 연상하면 이해하기 쉬울 텐데요. 사회자의 진행에 의해 특정 주제에 관하여 3명에서 6명 정도의 패널 구성원이 청중 앞에서 대화의 형태로 토론을 하게 되는 학습 기법입니다. 장점으로 특정한 문제나 논쟁점에 관련된 주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다양한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 제시하는 데는 효과적입니다.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의사소통이 활발히 일어나므로 전문적 지식이 없는 학습자에게도 최적의 학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 패널 구성원의 선정이 학습 효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비공식적 대화 중심이기 때문에 논리정연한 지식, 정보의 제시는 어렵습니다. 자칫 패널 구성원들의 관심과 흥미로만 진행될 우려가 있습니다. 대담 토론, 퀄리티는 배심 토론과 유사한데 절반의 패널들이 전문가라고 합니다. 장점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학습자의 참여가 가능하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학습 효과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 절반의 학습자 대표가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면 학습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학습자 집단의 참여가 적극적이지 않으면 배심 토론과 차이가 없게 됩니다. 다음으로 자유 토론형을 보겠는데, 여기에는 공개 토론, 소집단 원탁 토론, 소집단 분과 토론이 있습니다. 공개 토론은 다수의 집단 구성원과 1인 이상의 전문가가 사회자의 진행하에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구성원이 질의응답 형태로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고 직접 토론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장점으로는 모든 집단 구성원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므로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집단 지혜가 수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습자의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방향으로 토론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주제 선정 과정에서 참석자의 흥미와 욕구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으면 효과와 의미가 없어집니다. 참석자의 수가 많으므로 토론이 산만하거나 비체계적으로 흐를 위험이 있습니다. 소집단 원탁 토론은 5명에서 20명 정도의 구성원이 대등한 자격으로 참여하여 원탁에서 직접 대면하여 자유롭게 토론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원탁의 의의는 상석이 없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참여자가 모두 공평하게 말할 기회를 부여받게 되며 토론의 결과에 대한 책임도 모두 공평하게 짊어지게 됩니다. 토의법은 민주적인 교수 방법인데 그 중에서도 원탁 토론이 가장 민주적이라고 합니다. 장점으로는 모두에게 만족하는 효과적인 학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집단 학습 효과가 증대됩니다. 귀속감, 집단의식, 공동체의식이 고양됩니다.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합의를 모색하는 민주주의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 토론이 지나치게 사견으로 흐를 수도 있습니다.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면 갈등의 여지도 있을 수 있고요. 전문가가 없으므로 탁상 공론으로 그칠 우려가 있습니다. 소집단 분과 토론 버즈그룹은 대집단을 소집단으로 나누어 분과 형태의 토론을 먼저 진행한 후 전체 집단이 각 소집단의 토론 결과를 결집시켜 정리, 결론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구성원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집단 종합토론의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버즈 토론이라고 하는 이유는 소집단으로 나눌 때 6명 또는 6의 배수로 나누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장점으로는 대집단도 전체 토론에 참여시킬 수 있다, 집단 구성원의 참여의식과 공동체의식을 제고시킬 수 있다, 대주제가 여러 개의 하위 주제로 분화, 토의됨으로써 보다 심층적이고 다양한 논의가 가능하다, 소수의 일방적, 독점적 의사결정 진행을 방지할 수 있다.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다. 하지만 소주제를 각각 관련이 없게 분화시킬 수도 있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듀이의 문제해결 학습법. 학생이 생활의 장면에서 당면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지식, 기술, 태도 등을 획득하는 학습 방법입니다. 따라서 문제해결 학습법의 목적은 문제 해결을 위한 반성적 사고를 함양하는 것이고 그 절차는 먼저 문제를 인식하고 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 연구를 한 후 학습 활동을 전개하고 마지막으로 결과를 발표하고 검토합니다. 장점은 문제라는 것이 학습자가 직접 대면한 상황이기 때문에 학습자의 자발적 학습이 가능하고 학습자의 구체적 경험을 토대로 한 교육이므로 사회적 생활화 과정이 되며 사고력, 창의력 등 고등 정신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통합적 지식 경험, 즉 지식, 기능, 태도가 길러집니다. 협동적인 학습으로 민주적인 생활 태도를 배양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문제 중심으로 학습을 진행하기 때문에 기초학력이 부실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교과의 지식을 체계적으로 익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적 성장을 저해시킬 수 있습니다. 듀이의 문제해결 학습법을 실천적으로 발전시킨 것이 킬패트릭의 구원법, 프로젝트법이라고 하는데요. 문제해결 학습법에서는 반성적 사고를 통한 지식 획득이 목적이었다면 구안법에서는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놓습니다. 구안법, 프로젝트법이란 학습자의 흥미에 따라 실제 생활 속에서 과제를 찾아 자기 스스로 계획을 세워 수행하고 평가하는 학습 활동을 말합니다. 그 특징으로는 문제를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해결하는 것, 학습자 자신이 목적을 세워 계획하고 선택하여 수행하는 것, 따라서 개인차에 따른 활동이 가능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물질적 자료가 사용됩니다. 또한 학습 주제가 실제 생활과 연결되어 있고 교재의 논리적 체계가 무시될 수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동기 유발이 확실하고 주도성과 책임감을 훈련시킬 수 있으며 창조적이고 구성적인 태도를 기를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생활과 실제 생활을 결부시킬 수 있습니다.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학습 활동을 촉구하고 협동성, 지도성, 봉사심 등 사회성과 민주생활 태도를 기를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학습자에 의해 계획 실천되므로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자율적 활동이 보장되기 때문에 수업이 무질서해질 우려가 있고 문제 중심의 학습이기 때문에 논리적 지식 습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이란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의 학습 요구를 진단하고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파악하고 적절한 학습 전략을 선택, 실행하고 학습 결과를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밟는 것은 미숙한 아동들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성인 교육에서 많이 적용합니다. 구안법이나 PBL도 자기주도 학습의 한 형태라고 합니다. 자기주도 학습의 핵심은 자기주도성과 자기관리입니다. 즉, 학습자가 수업의 주도권을 갖습니다. 또한 학습 목표, 수준, 내용, 방법, 평가 기준까지 학습자에 의해 결정이 되고 그 결정의 기초는 학습자 개인의 가치, 욕구, 선호 등에 있습니다. 이러한 학습법은 개인차를 중시하고 학습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습 결과에 대한 책임이 학습자에게 부여되므로 학습자의 자기평가가 중시됩니다. 자기조절학습은 자기주도학습의 일종으로서 인지, 동기, 활동 변인을 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지 변인에는 인지 전략과 메타인지 전략이 있는데요. 인지 전략이란 학습자가 자료를 기억하고 이해하는 데 사용하는 실제적인 전략입니다. 시연, 종교, 부호화가 있습니다. 메타인지 전략은 학습자가 자신의 인지 과정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효과적인 인지 전략을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동기 변인에는 숙달 목적 지향성, 자기 효능감, 과제 가치가 있는데요. 숙달 목적 지향이란 학습의 결과보다는 새로운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는 것에 대한 내재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효능감이란 자기 능력에 대한 자신의 평가이고, 과제의 가치란 자신이 지금 수행하고 있는 학습 과제가 가치 있다고 생각되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활동 변인, 행동 변인에는 행동 통제, 도움 구하기, 학업 시간 관리가 있습니다. 행동 통제는 어려움에 부딪혀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 나가는 능력이고, 도움 구하기는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자신보다 잘 알고 있는 교사나 동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